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오는 송목근의 혼술 12월 29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총장 축출 작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을 내려서 직무에서 배제를 했고 또 징계위원회 열어서 정직 2개월 했는데 다 살아서 돌아왔죠.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겠다. 정청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운데 가처분 신청이 없는 쪽으로, 할 수 없는 쪽으로, 현행법상으로 할 수 없는 쪽으로 윤석열 축출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간간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탄핵이죠. 탄핵. 검찰총장 탄핵. 검찰총장 탄핵은 국회 과반수 이상이면 됩니다. 대통령은 3분의 2지만 검찰총장 국회 과반수 이상이면 되니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헌재까지 가는데, 자, 헌재로 딱 넘기면 그때부터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검찰총장 권한이 정지가 되죠. 지금 뭐 한 8일씩, 일주일씩 이렇게 정지가 돼서 집에 있었던 것처럼 또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결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가처분 신청, 정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차분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탄핵론, 이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174석이니 전체 300석 중에서 150석만 넘으면 되는데 넉넉하죠. 그래서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지금 탄핵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계속 밀어내려고 하다가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몸값을 막 올렸는데 또 그럴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것이 일단은 당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밀어붙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세력들. 김두관 의원이 제일 먼저 내가 앞장서겠다, 탄핵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깃발을 들었죠. 그 다음에 민형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친노 의원인데, 민형배 의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냐? 역풍 하는데 지금 맞고 있는 바람이 초대형 태풍인데 역풍을 걱정을 하면 되겠느냐? 지금 맞고 있는 바람이 초대형 태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니 무서운 거죠. 지금 막 태풍이 막 거대한 태풍이, 초대형 태풍이 밀려오는데 우선 이것을 못하게 하고 피해야지 그 나중에 역풍까지 걱정을 하느냐. 자, 이것은 그 내부의 정확한 상황 인식인지도 모릅니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나중에 교도소 담장 위를 걸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죠. 보통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선거법 같은 것이 딱 걸리면 바로 교도소로 가기 때문에, 자, 김두관 의원은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을 놔두면 우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러니 지금 당장 초대형 태풍도 태풍이지만, 지금 나중에 역풍은 나중에 얘기고 지금 당장 초대형 태풍을 막아야 된다. 자, 이런 공감대가 몇 사람 사이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지금 강요 미수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죠.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정경심 씨 말대로 좀 해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 그 고발이 돼 있는, 본인도 지금 담장 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앞장서겠다. 그걸 잘 안 들으니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까지 일일이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립 의무 위반과 반여 친야 정치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대동단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스크림을 짜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대통령 정권을 지키고 싶겠죠. 그리고 본인도 지키고 싶은 그런 생각일 텐데, 자, 민형배 의원 말씀드린 대로 친노 의원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맞고 있는 바람이 초대형 태풍인데 역풍 걱정하나 이렇게 했고, 이 민주당 안에 철음해라는 게 있습니다. 철음해, 뭐처럼 할 때 철음해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돌격됩니다.
민주당의 돌격, 주로 초선으로 구성된 돌격 부대인데 김남국, 김용민 이것을 겁니다. 장경태, 최혜영, 또 뭐 여기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도 있습니다. 최강욱, 김진애, 또 항우나 이런 의원들, 요 항우나, 최강욱 이런 사람들은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탄핵론, 이게 또 불씨를 또 지피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상당히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신중론자들은 헌재에서 기각될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전에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2개월 해임도 못하고 정직 2개월 정도 한 사안인데 그것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헌재에서 이 파면을 인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헌재에서는 안 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은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서를 윤석열 총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탄핵 심판 청구서를 송달받은 즉시 윤석열 총장은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돼 버립니다. 이 직무가 정지되는 것, 이것이 노림수인 거죠. 지금 이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노림수가 바로 이겁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도 지금 친정권 쪽이 거의 장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뭐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정말 이것을 파면까지는 인용을 못하더라도 시간을 끌 수가 있죠. 자, 과거에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2달 걸렸습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3달 걸렸습니다. 그러니 이 검찰총장 탄핵 심판을 1~2달 정도라도 이렇게 끌어주면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끌어주면은 공수처가 출범하겠죠. 그 사이에 공수처가 출범해서 권력수사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것은 뭐 직무정지 취소소송 가처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의결사항이라서 그때 꼼짝도 못하고 이 공수처에서 주도를 해버리겠죠. 그리고 뭉갤 것을 딱 뭉개고 할 텐데, 자, 1~2달 후에 기각되면 역풍이 불겠죠. 역풍이 불겠지만 지금 너무 급하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탄핵 쪽으로 막 몰고 가면은 정권 입장에서는 부수 효과도 생깁니다. 지금 열성 지지층들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열성 지지층들을 다시 결집해서 또 국민 갈라치기 하면서 이 레임덕, 임기 후반기에 레임덕을 방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부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역풍이 1~2달 후에 인용이 아니고 기각, 헌재가 기각해서 다시 윤석열이 짠 하고 등장하면 그 역풍이 지금 초대형 태풍, 민영배가 이야기한 초대형 태풍보다 훨씬 강한 쓰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쓰나미가 돼서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3번째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죄 없는 사람을 계속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정권이고, 이것이 목적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위한 것이 맞구나, 그 방해를 하기 위한 것이 맞구나, 이런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지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국민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은 내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도 또 피로감을 막 느끼는데, 이 상황에서 자꾸 윤석열 얘기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권 권력을 향한 수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끄고보자, 그런 심정에서 이 탄핵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윤석열의 발목을 1~2달 더 잡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숨어있는 탄핵론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